정서지능의 뇌과학, 감정과 뇌가 만드는 지능의 비밀, 행복한 브레인, 감정과 사고가 만나는 놀라운 뇌 속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정서지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파트 1. 정서지능, 왜 중요한가? 정서지능이란 무엇인가? 정서지능, 이모셔널 인텔러전스, EQ는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고차원적 능력입니다. 메이어와 살로베이는 1990년 발표에서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며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IQ가 고정된 능력이라는 오래된 믿음과 달리 정서지능은 평생에 걸쳐 발달 가능한 역동적 능력입니다. 이는 개인의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성공,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연간 평균 $29,000를 더 벌며 직장 내 성과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입니다. 리더십 역량, 팀워크, 스트레스 관리 능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냅니다. 자기인식,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 타인 이해,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읽어냄, 감정 조절, 적절한 정서 반응 유지, 정서지능과 일반 지능의 차이. 오랫동안 IQ인 지능지수는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IQ와 EQ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며 삶의 성공에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합니다. IQ, 지능지수, 논리적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 수리적 언어적 분석 능력, 학업 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 비교적 고정된 특성, 좌뇌 중심의 인지 처리. EQ, 정서지능, 감정인식 및 이해 능력,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 탄력성, 대인관계와 사회적 성공, 학습과 훈련으로 향상 가능, 뇌의 다양한 영역 간 협력, 성공 예측력의 역전. 하버드 비즈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IQ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정서지능, 커뮤니케이션 능력, 적응력 등의 요소가 차지합니다. 특히 리더십 역량에서 EQ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최고 성과자의 90%가 높은 정서지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정과 사고의 뇌 속 춤. 뇌 영상 기술은 전전두엽과 편도체가 어떻게 협력하여 우리의 감정과 사고를 만들어내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파트 2. 뇌과학이 밝힌 정서와 사고의 신경기전. 정서와 사고는 뇌의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다. 인간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과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아키텍처가 정서지능의 생물학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편도체. 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몬드 모양의 구조물로 감정 처리의 중추입니다. 특히 공포, 불안, 위협 감지의 핵심적 역할을 하며 감정적 기억 형성에도 관여합니다. 편도체는 감각 정보를 받아 0.2초 만에 감정 반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전두피질.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뇌 영역으로 고차원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판단력, 계획 수립, 충동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의 핵심 영역입니다. 편도체의 감정 반응을 조절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게 합니다. 신경과학의 발견. 편도체와 전전두피질 사이의 신경 연결망은 정서지능의 핵심입니다. 이 두 영역의 균형 잡힌 상호작용이 정상적인 정서 생활과 적응적 행동의 필수 조건입니다. 한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약화되면 정서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 연결의 중요성. 편도체에서 전전두피질로의 감정 정보 전달, 전전두피질에서 편도체로의 감정 반응 조절, 상호 피드백 루프로 균형 유지, 스트레스 시 연결 약화 가능, 일상에서의 작동, 위협 인식 시 편도체 즉각 반응, 전전두피질이 상황 재평가, 적절한 감정 조절과 행동 선택, 경험을 통한 학습과 적응,
분리뇌 환자와 뇌손상 사례가 보여준 정서와 사고의 독립성. 신경과학의 역사에서 뇌손상 환자 연구는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였습니다. 특정 뇌 영역의 손상이 정서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이 두 기능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협력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 사례. 1848년 철도 사고로 전전두피질이 손상된 게이지는 지능은 유지되었으나 충동 조절과 사회적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감정 조절과 인지 기능의 분리를 보여주는 초기 증거였습니다. 편도체 손상 연구. 1990년대 양측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 SM은 공포를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인지 능력은 정상이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분리뇌 연구. 2000년대 좌우 뇌가 분리된 환자들의 연구는 감정 처리와 언어적 사고가 부분적으로 독립적임을 밝혔습니다. 우뇌는 감정을 처리하지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신경회로의 복잡성. 이러한 사례들은 정서와 사고가 독립적인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뇌는 수십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트워크로 정서지능은 이러한 신경회로들의 조화로운 작동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속성입니다. 현대 뇌영상 기술 fMRI, PET은 손상 없이도 건강한 뇌에서 이러한 신경회로의 작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조건공포학습 실험. 정서와 사고의 협력 증거. 조건공포학습. 피어 컨디셔닝은 감정과 사고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여 학습과 기억을 형성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패러다임입니다. 아이번 페블라브의 고전적 연구에서 시작된 이 분야는 현대 신경과학에서 정서지능의 신경기전을 이해하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중립 자극 제시. 특정 소리나 빛과 같은 중립적 자극이 제시됩니다. 혐오 자극과 결합. 중립 자극과 함께 약한 전기 충격 같은 부정적 자극이 제공됩니다. 연합학습 형성. 편도체에서 두 자극 간의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조건 공포 반응. 이제 중립 자극만으로도 공포 반응이 유발됩니다. 편도체의 역할. 조건 공포 학습에서 편도체는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감각 정보가 시상을 통해 편도체로 직접 전달되는 낮은 길, 로드와 대뇌피질을 거쳐 전달되는 높은 길, 하이로드가 있습니다. 낮은 길, 빠른 반응 12m초, 높은 길, 느리지만 정확한 평가 300m초. 두 경로의 협력으로 생존의 유리. 전전두피질의 개입. 학습된 공포 반응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전전두피질의 소멸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재평가 능력. 공포 반응의 억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사회적 적용. 사회적 상황에서도 유사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특정 사람이나 상황과 관련된 감정적 기억이 형성되고 전전두피질의 조절을 통해 적절한 사회적 행동이 유도됩니다. 이는 정서지능의 핵심인 감정인식과 조절의 신경학적 기반입니다. 파트 3. 정서지능의 4가지 핵심 구성 요소. 메이어와 살로베이가 제안한 4가지 능력 모형. 1. 정서인식과 표현. 정서지능의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모든 정서지능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 역량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자기 감정인식.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다 또는 나쁘다를 넘어서 구체적인 감정의 질과 강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과 두려움, 짜증과 분노, 실망과 슬픔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표현. 인식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어조 등 비언어적 신호를 포함합니다. 타인 감정 읽기. 타인의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사회적 감수성입니다. 표정, 목소리 톤, 신체 언어,
그리고 맥락적 단서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진정한 감정 상태를 이해합니다. 이는 공감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경과학적 기반. 정서 인식은 편도체, 전측 대상 피질, 그리고 섬엽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거울 뉴런 시스템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발달과 훈련. 정서 인식 능력은 마음챙김 훈련, 감정 일기 쓰기,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체계적 훈련만으로도 유의미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정서에 의한 사고 촉진.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감정을 인지 과정에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전통적으로 감정은 합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졌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감정이 사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주의력 집중. 감정은 무엇이 중요한지 신호를 보내 주의력을 적절히 배분하게 합니다. 우선순위 결정. 다양한 과제 중 감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창의적 사고. 긍정적 감정은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여 창의성을 높입니다. 기억 강화. 감정적 각성은 중요한 정보의 장기 기억 형성을 강화합니다. 긍정 감정의 효과. 바버러 프레드릭선의 확장 구축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고 장기적 자원을 구축합니다. 더 넓은 시야로 문제 접근. 다양한 해결책 탐색. 혁신적 아이디어 생성. 사회적 연결망 확대. 부정 감정의 역할. 부정적 감정도 생존과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위험 감지와 회피. 세부 사항의 주의 집중. 분석적 사고 촉진. 현실적 평가와 신중한 결정. 실용적 활용.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 약간의 긴장감은 집중력을 높이고 팀 브레인스토밍 전 긍정적 분위기 조성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촉진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정서 지식의 활용. 세 번째 구성 요소는 감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화하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헤쳐나가는 지혜입니다. 감정의 원인 이해. 특정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한 표면적 이해를 넘어 근본적인 욕구와 가치를 탐색합니다. 감정의 진화 예측. 현재 감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후회로, 불안이 안도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복합 감정 인식. 동시에 여러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책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략적 계획 수립. 감정 정보를 활용하여 융통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동기부여에 활용합니다. 감정의 문법 이해하기. 감정에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의 변화, 짜증, 화, 분노, 전환 패턴, 실망, 슬픔, 수용. 복합 감정. 질투는 분노 더하기 두려움 더하기 사랑. 문화적 차이. 감정 표현의 규범 이해. 이러한 감정의 문법을 이해하면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더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한 프로젝트 매니저는 팀원의 짜증스러운 태도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인식했습니다. 단순히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프로젝트의 명확성을 높이고 지원을 제공하여 근본적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의 사기와 생산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4. 정서의 반영적 조절. 정서지능의 가장 고차원적 구성 요소는 감정을 반영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관리하는 성숙한 능력입니다. 감정 수용. 부정적 감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자연스러운 인간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감정 조절. 강렬한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고 지속 시간을 관리합니다. 필요할 때는 감정을 강화하고 과도할 때는 완화하는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타인 돕기.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조절을 도와줍니다.
공감적 지지, 건설적 피드백, 그리고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조절 전략. 인지적 재평가.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주의 전환. 일시적으로 다른 활동에 집중. 문제 해결. 감정의 원인에 직접 대응. 사회적 지지 활용.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기. 신체 활동.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머물며 관찰. 비효과적인 전략. 감정 억압. 장기적으로 악화. 회피. 문제 미해결. 반추. 부정적 생각 반복. 물질 사용. 임시 방편. 폭발적 표현. 관계 손상. 신경가소성의 희망. 감정 조절 능력은 뇌의 신경가소성 덕분에 평생 발달 가능합니다. 명상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간의 연결이 강화되어 더 효과적인 감정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8주간의 마음 챙김 훈련만으로도 뇌 구조의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파트 4. 뇌과학과 정서지능의 실제 적용. 정서 코칭. 정서지능을 키우는 5단계. 정서 코칭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건설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높은 정서지능 EQ를 개발하고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정서 코칭의 5단계를 통해 아이의 정서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정 인식하기. 아이의 감정 신호인 표정, 몸짓, 언어를 주의 깊게 살피고 감정이 시작될 때 알아차립니다. 팁. 지금 화가 났구나 또는 슬퍼 보이는구나와 같이 관찰한 감정을 표현해 주세요. 2. 감정을 교육의 기회로 활용. 감정을 문제나 방해물로 보지 않고 아이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깁니다. 팁.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야기해 볼까? 하며 대화를 유도하세요. 3. 공감하고 경청하기. 아이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깊이 공감하며 주의 깊게 들어줍니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와 같이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4. 감정의 이름 붙이기.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적절한 단어를 찾아 붙여주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팁. 실망했구나, 좌절감을 느끼는구나 등 구체적인 감정 단어를 사용해 아이의 감정 어휘를 확장시켜 주세요. 5. 문제 해결 돕기.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팁.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질문하며 아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정서 코칭은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회복 탄력성 증진, 그리고 가족 내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타인과 더 잘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뇌과학이 제안하는 정서지능 향상법. 신경과학 연구는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뇌의 신경가소성을 활용하여 정서 관련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자기인식 훈련. 마음챙김 명상. 하루 10에서 20분의 명상으로 전전두피질을 강화하고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의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을 합니다. 감정 일기 작성. 매일 저녁 자신의 감정 경험을 기록합니다. 오늘 나는 언제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그 감정의 원인은 무엇이었나?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를 성찰합니다. 신체 스캔. 감정은 신체에 나타납니다. 긴장된 어깨, 빠른 심장 박동, 얕은 호흡 등 신체 신호를 통해 감정을 조기에 감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부정적 감정 조절. 인지적 재평가 연습. 스트레스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1년 후에는 어떻게 보일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감정 명명하기.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에 정확한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언어화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활성이 감소합니다. 호흡 조절 기법. 4, 7, 8호흡법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기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회적 정서 인식. 비언어 신호 읽기 훈련. 대화할 때 상대방의 표정, 자세, 목소리 톤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말의 내용과 비언어적 신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적극적 경청 연습. 상대방이 말할 때 즉각적인 반응이나 조언을 억제하고 먼저 충분히 들으려 노력합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도 될까요? 와 같이 확인합니다. 관점 취하기.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낄까? 를 자주 생각합니다. 뇌 변화의 타임라인.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뇌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따릅니다. 1에서 2주. 주관적 변화 감지. 더 차분해짐. 4주. 행동 변화 관찰. 덜 반응적. 8주. 뇌 구조 변화. MRI로 확인 가능. 12주 이상. 안정적인 변화 정착.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의 일관된 연습이 주말에 한 번 하는 1시간보다 효과적입니다. 정서지능 훈련으로 뇌가 변화한다. fMRI 연구는 8주간의 정서지능 훈련 후 전전 두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고 편도체와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트 5. 미래와 전망. 정서지능과 뇌과학의 융합이 여는 새로운 가능성. 우리는 정서지능과 뇌과학이 만나는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의 발전은 정서지능의 생물학적 기반을 명확히 밝히고 더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웰빙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의 열쇠. 정서지능 훈련은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되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어 삶의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정신 건강 접근의 핵심 도구입니다. 대인관계 개선의 기반.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질은 정서지능에 크게 의존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회는 더 조화롭고 협력적입니다. AI 시대의 인간 고유 역량. 인공지능이 많은 인지적 작업을 대체하는 시대에 정서지능은 인간만의 고유한 강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감, 창의성, 직관, 복잡한 대인관계 관리는 AI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입니다.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전통적으로 교육은 인지적 지식 전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교육은 정서지능 개발을 핵심에 두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정서 교육 통합, 교사의 정서 코칭 역량 강화, 평가 체계의 정서지능 포함, 평생 학습으로서의 정서 발달, 조직과 리더십의 미래. 성공적인 조직은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구성원과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정서지능 기반 채용과 승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강화, 심리적 안정감 있는 문화 조성, 팀의 집단 정서지능 향상, 최고 성과자의 공통점, 높은 정서지능 보유 90%, 직무성과 기여도, 정서지능이 차지하는 비중 58%, WHO 예측, 우울증이 세계 1위 질병이 되는 해 2030년. 지금 당신의 뇌와 감정을 이해하고 성장시킬 시간입니다. 정서지능은 평생 발달 가능한 능력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뇌를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과학이 증명한 이 강력한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과 사회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정서지능의 뇌과학. 감정과 뇌가 만드는 지능의 비밀.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